더러운 청소부년아, 꺼져! 뺨을 맞았습니다. 하객 300명이 보고 있었어요.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시어머니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냄새나게!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뛰어왔어요. 회장님, 호텔 총지배인이 제 앞에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그 애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요. 이 순간을. 이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이요. 서울대병원 특실이었어요. 하얀 침대 위에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청산호텔그룹을 맨손으로 일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그냥 제 아버지였습니다. 정순아.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어요. 네, 아버지.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아버지의 숨겨진 딸이었거든요. 본처 소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호적에도 오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내 존재를 알리지 못한 것.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 아니다. 괜찮지 않아.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침대 옆에 서 있던 남자를 바라보셨습니다. 변호사 강태호. 아버지의 30년 직이었어요. 태호야. 예, 회장님. 서류 가져왔나? 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두꺼웠고 하나는 얇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더 꽉 쥐셨어요. 정순아, 잘 들어라.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죽으면 청산호텔그룹 지분 51%가 내 거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51% 최대 지분이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청산호텔그룹의 실질적인 주인이 된다는 뜻이었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조건이 있다. 아버지가 말을 끊으셨어요. 내 신분을 숨겨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이 약자일 때 봐야 한다. 아버지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가 회장의 딸이면 모두가 친절할 거다.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면 진짜 모습이 보인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가족을 만들겠지. 남편도 생기고 아이도 생기고. 아버지가 기침을 하셨어요. 저는 물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알 수 있다. 아버지가 강 변호사를 다시 바라보셨어요. 유언장에 다 적어뒀다. 조건이 충족되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어. 강 변호사가 두꺼운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유언장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내 진심을 알아주는 가족이 나타나면.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그때 모든 것을 되찾아라. 그리고 만약. 아버지가 말을 멈추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그래도 내 거다. 다만 그때는 내가 직접 판단해라. 더 이상 기다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면 그때 되찾아라. 저는 유언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 가지 마세요. 태호야. 아버지가 강 변호사를 부르셨어요. 이 아이를 부탁한다. 평생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어요. 저는 상주 명단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숨겨진 딸이었으니까요. 장례식장 구석에서 혼자 울었어요. 아가씨, 강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아버지 유언대로 할 거예요. 신분을 숨기신다는 겁니까? 네. 강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51% 지분을 가진 분이 평범하게 산다는 게 알아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청산호텔에 취직할 거예요. 네. 청소부로요. 강 변호사의 눈이 커졌어요. 아가씨, 그건 아버지 회사잖아요. 제가 지켜봐야죠. 저는 그렇게 청산호텔 청소부가 됐습니다. 27살이었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화장실 변기를 닦고 객실 침대 시트를 갈고 로비 바닥을 쓸었어요.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아버지가 만든 호텔이었으니까요. 그렇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아들도 낳았어요. 민수, 제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청소부인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점점 제가 작아 보였나 봐요. 결국 10년 전에 떠났습니다. 아들만 남았어요. 저는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청소부 월급으로요. 물론 진짜 돈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청산호텔 그룹 지분 51%의 배당금이 매년 들어왔거든요. 강 변호사가 관리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아버지 유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강 변호사가 한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어뒀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호텔 총지배인에게만 아가씨 사진을 전해뒀습니다. 왜요? 언젠가 아가씨 신분이 밝혀져야 할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 아무도 아가씨를 못 알아보면 안 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 변호사는 늘 모든 것을 대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아들이 자랐어요. 대학을 보내고 취직을 시켰습니다. 청산호텔 마케팅팀이었어요. 제가 일하는 호텔. 아이러니했죠. 아들은 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마주치면 모르는 척해.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말한 그 순간을, 제 진심을 알아주는 가족이 나타나는 순간을, 그리고 5년 전 아들이 그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5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결혼하려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기뻤어요. 드디어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래. 누구야? 어떤 애야? 이름은 윤서아. 윤성건설 회장 딸이야.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윤성건설. 중견 건설회사였습니다. 재벌은 아니지만 꽤 큰 회사였어요. 좋은 집안이네. 응.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이 있어. 뭔데? 아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했어요. 상견례 때 직업 얘기 나오면 그냥 가사도우미라고 해. 가슴이 찔렸습니다. 왜? 그냥 청소부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들이 저를 부끄러워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아들 행복이 먼저였으니까. 알았어.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강남의 한정식 집이었어요. 저는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갔습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 화장도 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었을 때 그 애가 보였어요.
윤서아. 첫인상은 화려했습니다.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귀걸이, 완벽한 화장. 아들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 어머니 오셨네요. 그 애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반갑다. 우리 민수 잘 부탁해. 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윤성건설 회장 부부. 비싼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직업이 뭐세요? 윤서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가사도우미라고 하라는 신호였죠.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청소부예요. 호텔에서 일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윤서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어요.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아, 그러시구나. 윤서아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수 씨, 잠깐 나와봐요. 윤서아가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윤서아 부모님과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10분 후에 돌아왔어요. 윤서아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아들 손을 잡고 있었어요. 어머니, 윤서아가 저를 봤습니다. 저희 결혼은 할 거예요. 민수 씨가 좋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부탁이 있어요. 뭔데? 결혼식에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 하객 명단에 청소부가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민수야.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엄마, 미안해. 근데 서아 말이 맞아. 그날 하루만 참아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요. 제 진심을 알아주는 가족을. 그런데 제 아들이 저를 결혼식에서 숨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알았다. 그 말만 하고 나왔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참았습니다. 식당 밖에서 혼자 울었어요. 그날 밤 강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씨, 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모르는 게 없습니다. 강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그만하시죠. 30년이면 충분합니다. 신분을 밝히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요. 아직이에요. 아가씨, 아직 아들을 포기 못하겠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줄래요. 강 변호사가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으실 필요 없으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왔어요.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요. 대신 호텔 옥상에 올라갔어요. 저 멀리 결혼식장이 보였습니다. 풍선이 올라가고 축포 소리가 들렸어요. 제 아들이 결혼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울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결혼식 끝나고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고마워. 이해해줘서. 저는 대답했어요. 그래. 행복해라. 행복해라.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 며느리가 처음 집에 왔어요. 저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새 며느리 맞이한다고 새벽부터 준비했어요. 집도 깨끗이 치웠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아들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 들어와.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집안을 둘러봤어요. 입술을 비죽거렸습니다. 좁네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차가웠어요. 앞으로 저희 집에는 오지 마세요. 뭐? 청소부 시어머니가 들락거리면 민수 씨 회사 생활에 지장이 있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에도 안 오셔도 돼요. 저희끼리 보낼 거니까. 며느리가 일어섰어요. 아, 미역국 끓이셨네요. 저 미역 안 먹어요. 그럼 갈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미역국 냄비 앞에 서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새벽부터 끓인 국이었어요. 눈물이 냄비 안에 떨어졌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어요. 지옥은 천천히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무시였어요. 며느리가 저를 안 봤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했어요. 마치 제가 투명인간인 것처럼요. 서아야, 밥 먹었니? 서아야?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스쳐 지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또 왔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아들 때문이었어요. 아들이 행복하면 됐으니까. 그 다음은 폭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집에 갔어요. 김치를 담가서 가져갔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배추김치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어요. 뭐예요? 김치 담갔어. 민수 좋아하는 거. 며느리가 김치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를 막았어요. 냄새. 뭐? 시어머니 냄새요. 청소부 냄새. 이거 진짜 김치에서 나는 건지 시어머니한테서 나는 건지 모르겠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아야,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이잖아요. 하루 종일 변기 닦고 바닥 쓸면 냄새가 배죠. 앞으로 음식 같은 거 안 가져오셔도 돼요. 저희 안 먹을 거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김치통을 들고 30분 동안 거기 서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서아가 오늘.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얘기해. 뚝. 아들도 저를 피했습니다. 그 다음은 명절이었어요. 추석이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준비했어요. 전도 부치고 갈비찜도 하고 잡채도 만들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요. 아들 집에 갔어요. 상을 차렸습니다. 며느리가 늦게 일어났어요. 뭐야, 이게 다 뭐예요? 추석이잖아. 음식 준비했어. 며느리가 상을 둘러봤습니다. 인상을 찌푸렸어요. 시어머니, 이거 위생적이에요? 뭐? 청소부가 만든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무슨 균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아야, 나도 사람이야. 깨끗하게 씻고.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갈비찜 접시를 들었습니다. 이거요? 민수 좋아하는. 접시가 날아왔어요. 갈비찜이 제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뜨거웠어요. 양념이 눈에 들어갔습니다. 앞이 안 보였어요. 이런 거 먹느니 굶는 게 나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양념이 손에 묻었습니다. 눈물인지 양념인지 모르겠었어요. 민수야.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제 모습을 봤습니다. 뭐야 이게. 민수야, 서아가. 엄마. 아들이 말을 끊었어요. 엄마가 좀 참아. 서아가 예민한 거 알잖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나 지금 얼굴에.
알았어, 알았어. 일단 씻어. 나 좀 나갈게. 아들이 나갔습니다. 며느리 손을 잡고요. 저를 두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았어요. 갈비찜 양념이 얼굴에서 턱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유언장이었어요. 항상 가지고 다녔거든요. 아버지, 유언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혼잣말이었어요.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폭언은 점점 심해졌어요. 청소부 주제에 냄새나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시어머니 같은 분이 계시면 민수 씨 승진에 지장이 있어요. 제발 좀 조용히 사세요. 존재감 없이 저는 참았습니다. 매번 참았어요. 아들이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진심을. 하지만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좀 참아. 그 말만 했어요. 5년 동안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요. 불도 안 켜고요. 손에 아버지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언제까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아버지는 30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눈물이 났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저는 그 말을 되뇌었어요. 매일 밤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승진했어. 진짜? 축하한다, 민수야. 응. 마케팅팀 과장이야. 저는 기뻤어요. 아들이 잘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파티를 해. 승진 축하 파티. 그래. 어디서? 청산호텔 대연회장. 제가 일하는 호텔이었습니다. 엄마, 그날은 아들이 말을 멈췄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오지 말라는 거지?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으려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 와. 뭐? 이번엔 와. 내가 과장 됐잖아. 엄마가 와야지. 심장이 뛰었어요. 아들이 저를 초대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정말? 응. 대신 구석에 조용히 있어. 하객들한테 인사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래, 그래. 알았어. 저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저를 부른 거잖아요. 드디어 5년 만에. 전화를 끊고 나서 강 변호사한테 연락했어요. 아가씨,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저를 불렀어요. 승진 파티에. 드디어 마음이 열리나 봐요. 강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가씨, 조심하세요. 왜요? 그냥 느낌이 안 좋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괜찮아요. 이번엔 달라요. 그렇게 그날이 왔습니다. 아들의 승진 축하 파티. 제 인생을 바꾼 날. 파티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잠을 못 잤거든요. 설레서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꺼냈어요. 5년 전에 산 베이지색 원피스. 한 번도 안 입은 새 옷이었습니다. 아들 결혼식에 입으려고 샀던 건데 그때 못 갔으니까요. 거울 앞에 섰어요.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화장도 했어요. 서툴렀지만 정성껏 했습니다. 괜찮아 보이나? 거울 속 제가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머리도 빗었어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귀걸이도 했어요. 남편이 결혼 10주년에 사준 거였습니다. 금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유일한 장신구였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시계를 봤어요. 아직 오후 5시 파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오늘 파티 오신다면서요? 민수가 오래서. 안 돼요. 뭐? 오지 마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서아야, 민수가 오라고 했어. 민수 씨가 바보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 파티에 중요한 사람들 많이 와요. 본부장님, 전무님, 심지어 호텔 총지배인까지 온대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청소부 어머니가 오시면 민수 씨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누군지 사람들이 알면 민수 씨 회사 생활 끝이에요. 아시겠어요? 하지만 오늘만 참으세요. 제발. 민수 씨 위해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 말대로 안 가는 게 맞을까요? 아들을 위해서. 하지만 아들이 저를 불렀잖아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기로요. 아들이 저를 부른 거니까. 며느리가 뭐라 하든 아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오후 5시가 됐습니다. 청산호텔 대연회장 앞에 도착했어요. 제가 30년을 일한 호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님으로 온 건 처음이었어요. 로비가 화려했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반짝였어요. 대리석 바닥이 빛났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바닥을 닦았어요. 연회장 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다들 비싸 보였어요.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어요. 그때 누군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에메랄드 그린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났습니다. 화장이 완벽했어요. 하지만 눈은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전화 못 받으셨어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민수가 오라고 했어. 민수 씨 생각 안 하세요? 며느리가 제 앞에 딱 섰어요. 한 발짝도 못 가게. 저기 봐요. 며느리가 연회장 안을 가리켰습니다. 문틈으로 안이 보였어요. 하객들이 300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다들 웃고 있었어요.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중에 청소부 아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들어가면 민수 씨 망신이에요. 다들 수군거릴 거라고요. 야, 걔 엄마 청소부래 이러면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가세요. 네. 며느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눈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오늘만 참으시면 돼요. 집에서 축하 전화 한 통 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싫어.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안 갈 거야. 아들이 나를 불렀어. 5년 만에 처음이야. 저는 며느리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진짜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 후회하실 거예요. 상관없어. 저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문을 밀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300명의 하객이 저를 봤어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저 사람 누구야? 뭐 입고 온 거야, 저게? 초대받은 사람 맞아? 저는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들을 찾았습니다. 민수가 무대 앞에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민수야.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돌아봤어요.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민수야, 축하해. 저는 웃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요. 과장됐다며. 축하한다, 아들. 아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박 과장 어머니래. 근데 왜 저렇게 해? 수군거림이 커졌어요. 아들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세게, 나가세요. 서아야, 잠깐만. 나가시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사람들이 더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도와달라고, 말려달라고.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끌었어요. 연회장 밖으로. 어디서 분수도 모르고 며느리가 작게 말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요? 저는 발이 끌려갔습니다. 하객 300명이 보고 있었어요. 수치스러웠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더 아팠던 건 아들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안 하던 아들. 그 모습이 가슴에 박혔어요. 며느리가 연회장 한복판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며느리가 저를 돌려 세웠어요. 정면으로 마주봤습니다. 다신 오지 마세요. 아셨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못 알아들으셨나? 며느리의 손이 올라왔어요. 제 뺨을 가리켰습니다. 시어머니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냄새나게. 그 말이 연회장에 울렸어요. 300명이 다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더러운 청소부녀나 꺼져. 뺨이 뜨거웠습니다. 맞았다는 걸 1초 뒤에 알았어요. 뺨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어요.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300명의 하객이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청소부녀나 꺼져. 며느리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어요. 저는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뺨이 불에 데인 것처럼 아팠습니다. 시어머니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며느리가 저를 내려다봤어요. 냄새나게.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객 몇 명이 웃고 있었어요. 야, 저거 봐. 진짜 청소부래. 저런 사람이 왜 여기 와? 수군거림이 커졌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을 찾았어요. 민수가 저 멀리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저는 아들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수야, 도와줘. 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외면했어요. 그 순간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가슴 안에서요. 30년이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말한 그 순간을, 제 진심을 알아주는 가족을. 하지만 없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버렸어요. 300명 앞에서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가셨어요? 며느리가 비웃었어요. 진짜 체면도 없으시네.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됐다. 네, 됐어.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 있던 봉투를 꺼냈어요. 아버지의 유언장이었습니다. 30년을 품고 다녔던 것. 30년을 기다렸어. 저는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아버지가 말했거든. 제 진심을 알아주는 가족이 나타나면 그때 모든 것을 되찾으라고.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어요. 뭔 소리예요? 미쳤어요? 근데 없더라.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명도.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켜요. 비켜. 하객들이 갈라졌습니다. 누군가 달려왔어요. 호텔 총지배인이었습니다. 김재현. 제가 30년 동안 일하면서 딱 한 번 인사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사진을 전해뒀으니까요. 총지배인이 제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였어요. 90도로. 회장님,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총지배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모르고 직원들에게 공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며느리가 더듬거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회장님? 총지배인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눈이 차가웠어요. 이분이 누군지 모르십니까? 뭔 소리예요? 이 사람은 청소부예요. 제 시어머니고 청소부라고요. 청소부가 아닙니다.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객들이 다시 갈라졌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걸어왔어요. 강태호. 아버지의 30년 지기. 제 비밀을 지켜온 사람. 강 변호사님. 저는 그를 봤습니다. 강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가씨, 이제 때가 됐습니다. 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강 변호사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어요. 이분은 한정순 씨, 고 한승철 청산호텔그룹 창업주의 딸이자 청산호텔그룹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주주십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거짓말.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이 사람은 청소부라고요. 30년 동안 변기 닦던 청소부. 강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지분 증서입니다. 30년 전고 한승철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한정순 씨 명의로 보관되어 왔습니다. 그게 진짜라는 증거가 어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총지배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5년 전 취임할 때 이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회장님의 사진과 함께요. 만약을 대비해서. 그래서 청산호텔에서 30년 동안 아무도 한정순 씨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어요. 청소부로 일하셨지만 아무도 해고할 수 없었고 아무도 업무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뜻이었으니까요.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지금까지. 네, 제가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봤어. 이 호텔을, 내 아버지가 만든 회사를.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그리고 5년 동안 너를 지켜봤어. 며느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청소부 냄새 난다고 했지? 저는 한 발짝 다가갔어요. 음식 던지고, 뺨 때리고, 결혼식에서 쫓아내고, 며느리의 눈에 공포가 떠올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진짜 몰랐다고요.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야? 저는 웃었어요. 차갑게. 그게 더 나쁜 거야.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민수가 얼어붙어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너도 봤잖아. 5년 동안 내 아내가 나한테 뭘 했는지. 엄마, 넌 한 번도 말리지 않았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도 그랬고. 저는 아들에게서 눈을 돌렸어요. 그리고 강 변호사를 봤습니다. 내일 이사회 소집해줘요. 네, 회장님. 안건은 하나야.
저는 연회장을 둘러봤어요. 300명의 하객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박민수 과장해고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저는 며느리를 받습니다. 윤성건설 인수권 검토해줘요.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그건 우리 집 회사예요. 알아. 그래서 인수하는 거야. 저는 돌아섰습니다. 복수가 시작됐어. 그 말을 남기고 걸어 나갔어요. 뒤에서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저를 부르는 소리도요.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청산호텔그룹 본사 회장실에 앉았어요. 30년 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앉던 자리, 제가 앉아야 했던 자리, 30년 동안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변기를 닦는 동안 이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강 변호사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결의서입니다. 저는 서류를 봤어요. 박민수 마케팅팀 과장, 중대한 비위 행위로 인한 즉시 해고.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인사팀에 전달해 주세요. 네, 회장님. 강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윤성건설 인수권입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어요. 윤성건설, 며느리 친정회사, 중경건설사, 연 매출 800억. 하지만 부채가 300억이었습니다. 청산호텔그룹이 윤성건설의 주채권자인 한진은행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윤성건설의 부채 300억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즉시 상환 요청하세요. 그러면 윤성건설은 파산하겠죠. 강 변호사가 잠시 멈칫했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보였어요. 30년 전에 아버지가 말했어요. 네.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이 약자일 때 봐야 한다고. 저는 돌아섰어요. 강 변호사를 봤습니다. 그 애는 봤어요. 제가 약자일 때 어떤 사람인지. 이제 제가 볼 차례예요. 그 애가 약자일 때 어떤 사람인지. 강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오후 윤성건설에 통보가 갔어요. 부채 300억 즉시 상환 요청. 기한은 7일. 이틀 후였습니다. 강 변호사가 보고를 가져왔어요. 윤성건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래요? 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300억을 7일 안에 마련할 수 없다고요. 저는 커피를 마셨어요. 천천히. 거절하세요. 네. 그리고 업계에 알려주세요. 뭐요? 윤성건설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에. 청산호텔그룹은 윤성건설과 거래하는 회사와 일하지 않겠다고. 강 변호사의 눈이 커졌어요. 그러면 윤성건설은 완전히 고립됩니다. 알아요. 저는 웃었어요. 차갑게. 그게 목적이니까. 3일 후 윤성건설 협력사 12곳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5일 후 윤성건설 직원들이 퇴사하기 시작했어요. 7일째 되던 날 윤성건설 회장 윤재호가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법원 앞에 서 있는 윤서아 부모.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윤재호 회장의 얼굴이 초췌했어요. 며느리 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윤서아 씨가 찾아왔습니다. 비서가 말했어요. 들여보내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5일 전과 달랐습니다. 화장이 지워져 있었어요.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명품 옷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제 앞에 섰습니다. 제발이요. 무릎이 꺾였어요.
며느리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저희 아버지 회사만 살려주세요.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왜? 저희 아버지가 잘못한 게 뭐예요? 저 때문이잖아요. 저한테 화내시면 되잖아요. 그래, 내 때문이야. 저는 일어섰어요. 근데 너 혼자 망하면 재미없잖아.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웃었어요. 5년 동안 내가 나한테 한 짓 생각해봐. 청소부 냄새 난다고 했지. 저는 한 발짝 다가갔어요. 음식 던지고, 뺨 때리고, 결혼식에서 쫓아내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진짜 울음이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5년 전 상견례 때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직업이 청소부라고 하자마자 차가워진 눈.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던 날. 미역국을 끓여갔더니 냄새난다며 비웃던 날. 갈비찜을 얼굴에 던지던 날. 300명 앞에서 제 뺨을 때리던 날. 안 돼. 저는 말했어요. 뭐라고요? 용서 안 해.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내가 나한테 그랬을 때 나도 빌었어. 민수한테 도와달라고, 말려달라고. 저는 뒤돌아섰어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 30년 동안. 어머니, 나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서실장, 내보내세요. 문이 열렸어요. 비서들이 들어왔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어머니. 며느리가 끌려나갔어요. 비명을 지르면서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 주에 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박민수 과장 해고 소식이 업계에 퍼졌어요. 청산호텔 회장 아들이래. 근데 회장이 직접 잘랐대. 왜? 몰라. 뭔가 있었나 봐. 아들은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아무 데서도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손을 썼거든요. 청산호텔 그룹 계열사 및 협력사는 박민수를 채용하지 않는다. 강 변호사가 모든 곳에 통보했습니다. 아들은 어디에도 갈 수 없었어요. 윤성건설은 파산했습니다. 며느리 아버지 윤재호는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분식회계가 발견됐거든요. 며느리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며느리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명품 가방도, 강남 아파트도 전부 압류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 강 변호사가 마지막 보고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박민수 씨와 윤서아 씨가 이사를 했습니다. 어디로? 서울 외곽 반지하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됐어요. 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창밖을 봤어요. 기다릴 거예요. 뭐요? 그 애들이 찾아오겠죠. 용서를 빌러. 저는 돌아섰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거든요. 한 달 후였습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어요. 회장님, 박민수 씨와 윤서아 씨가 회사 앞에 와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아래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들은 수염이 덥수룩했어요.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며느리는 더 심했습니다. 다이아몬드도 명품도 없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후줄근한 옷. 한 달 전에 저를 더러운 청소부라고 불렀던 그 사람 맞나 싶었어요. 들여보낼까요? 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니요. 네. 여기 말고요. 제가 내려갈게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회장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갔어요. 청산호텔 본사 로비. 대리석 바닥. 크리스탈 샹들리에. 제가 30년 동안 걸레로 닦던 바닥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뛰어왔어요. 엄마.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야. 민수야. 저는 멈춰 섰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들이 제 앞에 섰어요. 숨을 헐떡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아들을 봤어요. 뭐가? 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맞을 때 말렸어야 했어. 엄마 편 들었어야 했어. 근데 난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 겁쟁이였어. 비겁했어. 며느리도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마가 대리석 바닥에 닿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한 번만요.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 옆에 엄마 나도 빌게. 아들도 머리를 숙였어요. 용서해줘. 제발. 로비에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쳐다보고 있었어요. 청산호텔 그룹 회장 앞에 무릎 꿇은 두 사람. 한 달 전만 해도 저를 청소부년이라고 불렀던 며느리. 저를 외면했던 아들. 저는 입을 열었어요. 일어나.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망이 어린 눈이었어요. 일어나라고. 두 사람이 일어섰어요. 떨리는 다리로.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민수야. 응, 엄마. 30년 전에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어. 아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 진심을 알아주는 가족이 나타나면 그때 모든 것을 되찾으라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30년을 기다렸어. 내가 그런 사람일 줄 알았거든.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 근데 아니었어.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5년 동안 맞고 굶고 쫓겨나면서도 기다렸어.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근데 끝까지 몰랐잖아. 저는 뒤돌아섰어요. 늦었어. 엄마. 아들이 소리쳤어요. 엄마,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제 다리를 잡았어요. 제발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평생 잘할게요.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5년 전에도 똑같이 말했어. 네. 결혼식 때 오지 말라고 하면서 오늘만 참아주세요라고 했잖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나는 참았어. 5년을. 저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는 하루도 못 참더라. 저는 걸어갔어요.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아들이 불렀어요. 어머니, 제발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혼자가 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안 났어요. 다 말랐나 봐요. 30년 동안 너무 많이 울어서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래에서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직 거기 있었어요. 무릎 꿇은 채로. 저는 커튼을 쳤습니다. 강 변호사. 네, 회장님. 오늘 일정 취소해 주세요. 쉴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끝났습니다. 30년. 아니, 35년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청소부가 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아들 키우고 며느리한테 맞고 그 긴 시간이 끝났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혼잣말이 나왔어요.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진짜 괜찮았습니다. 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청산호텔그룹 회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운전기사가 기다려요. 회사에 가면 직원들이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30년 동안 듣지 못했던 말이에요. 이제는 익숙합니다. 가끔 옛 동료들을 만나요. 같이 청소하던 아주머니들. 저는 그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청산호텔 청소팀 전원에게 특별 상여금을 지급했어요. 정년도 연장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정순아. 그분들은 여전히 저를 정순이라고 불러요. 저는 그게 좋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지난달에 소식을 들었어요.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서울 외곽 반지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박민수 씨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고 윤서아 씨는 식당 설거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연락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냉정하다고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30년 동안 저도 아무한테 용서받은 적 없어요. 제가 청소부라고 무시당할 때, 음식을 얼굴에 맞을 때, 뺨을 맞을 때, 아무도 저를 용서해 준 적 없어요. 용서받을 일을 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도 안 해요. 공평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회사에 왔습니다. 회장실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파랬어요.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커피 가져왔습니다. 비서가 커피를 놓고 나갔어요.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문득 생각났습니다. 30년 전에 아버지가 한 말. 내 진심을 알아주는 가족이 나타나면 그때 모든 것을 되찾아라. 결국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제 진심을 알아줄 사람을 기다리다가 결국 저 자신을 찾았으니까요. 창밖으로 벚꽃이 날렸습니다. 봄이 왔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봄이었습니다.